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바둑은 신진서의 6연승 신화 최종국입니다. 이창호 구단의 상하이 대첩을 19년 만에 재현하며 중국을 올려버린 그날의 이야기, 바로 제25회 농심 신라면배죠.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시얼하오와 신진서 구단입니다. 초반부터 중국의 시얼하오가 7연승을 기록하면서 폭풍 같은 기록을 세웠고요. 그 시점에 남아있던 선수는 한국의 신진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그리고 중국 기사 5명 전원 생존이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동무대처럼 보였던 이 흐름, 신진서가 혼자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시어라오, 이야마 유타, 자오천이, 커제 딩하오까지 5연승으로 이미 중국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렸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한 명, 중국 랭킹 1위 구찌하오 구단입니다. 이번 판은 농심배 우승팀을 결정짓는 최종국 결승전이죠. 초중반까지 신진서가 압도적 우세를 가져갔었는데요. 중반 우변 전투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 실수를 통해서 구찌하오의 우세로 역전이 돼버렸어요. 패색이 짙어지던 그런 찰나에 패싸움이 만들어지고요. 그 패공방전을 통해 다시 한번 뒤집어버린 기적과도 같은 바둑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흑번호로 시작을 하고요. 구찌하오가 100입니다. 자, 좌악이 33 정석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밀고 날일자, 그리고 백이 선수 잡아서 다시 우상기 33 파고 날일자, 그리고 흑이 구침, 백이 하변 벌림까지 그냥 무난한 평범한 포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좌상기 걸치면서 붙여뻗기 정석이 되고요. 입구자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붙이고 끼워서 있고 계속해서 정석이죠. 여기서 이제 이걸 밀어가는데요. 자, 보통 이 장면에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호구를 치죠. 호구를 치면은 백은 이렇게 약점을 지킬 수도 있고요. 한 칸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쌍립으로 들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이 형태가 무조건 한 칸이었는데 지금 호구가 조금 더 단단하다고는 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한 칸을 띄워도 이게 당장 약점이 생기진 않아요. 잘 보시면 이렇게 막아도요. 귀가 4수, 흑이 3수기 때문에 어차피 흑이 잘 안 되죠. 이렇게 갖다 붙여도 뭐 똑같고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지금처럼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흑이 끝내기를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백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흑이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는 수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2번으로 한 칸 뛰는 게 이 상변 쪽 집 모양을 조금 더 키워가는 거는 좋은데 귀쪽에서 약간의 약점이 남는다, 약간 당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한 칸보다 호구가 조금 더 견고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호구를 치죠. 자, 근데 실전은 밀었어요. 왜냐면 밀고 이제 백이 지키고 이제 여기서 손을 뺐는데요. 이 좌변 쪽 흑돌이 하나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이 이런 자리들 뭐 손 뺐을 때 이런데 와도 지키면서 싸웠을 때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백이 이걸 흑돌을 압박하면서 왼쪽에다가 집을 만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흑 한 점 믿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신진서 구단. 자, 그러니까 백이 지킬 때요. 여기서 젖히고 한 칸으로 건너 붙이고요. 자, 이때 백이 이걸 잡아서 나오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프로 기사 바둑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진행 익숙하실 겁니다. 자, 지금처럼 흑이 건너 붙였을 때 백이 이 오른쪽 한 점을 잡지 않고 이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요 원래 33 정석 형태로 돌아가는데요. 자, 잡으면 이렇게 해서 흑이 호구 치는 것까지 흑이 조금 두텁다는 정석 형태고요. 3번으로 이걸 잡으면 이번에는 흑이 상변 쪽으로 세력을 만들어가는 정석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가도 한 판, 실전처럼 가도 한 판인데요. 실전 구찌하오의 선택은 그냥 가만히 나갔고요. 신진서 구단 마무리 벌림까지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찌하오가 하나 붙여놓고 왼쪽을 들어가면서 이 왼쪽 흑 모양이 커지는 걸 견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변 쪽으로 틀어 막아가는 자리가 되게 좋아요. 밀고 한 칸을 띄면서 흑이 좋은 모양을 계속 만들어 가고요. 자, 계속해서 백은 큰 자리 찾아갑니다. 자, 이때 이렇게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띈 수가 신진서 구단
이 흙 모양을 크게 키워가자. 넓은 모양으로 중앙 작전을 만들어가자. 요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도 한 칸을 뛰면서 이 저 멀찍이 있는 흙 모양을 견제를 해 갑니다. 자, 여기서 흙은 이제 한 칸으로 귀를 지켜주고요. 어깨 짚기까지 계속해서 흙과 백이 세력과 실리의 균형이 정말 잘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좌하게 쭉 한 번 더 뻗어주고요. 끝내기 같지만 이게 지금 큰 게 안 두잖아요. 안 두고 만약에 다른 데 어딘가를 두면은 백이 젖혀 있는 걸 또 선수로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여기 젖혀가는 약점이 생기죠. 이제 흙이 찝어야 가야 되는데 요거를 선수로 2선 끝내기 하나가 보통 10집이에요. 이게 그거를 선수로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크죠.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 먼저 했어요. 자, 백이 손 빼고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하변 쪽 모양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흙에 한 칸 뛰어 들어오는 거 싫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굿즈하고 계속해서 막아주고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 이제 삭감을 들어갑니다. 자, 이런 삭감의 시기를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만약에 딴 데 두다가 이런 데 벽에 하나 말뚝 박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통째로 집이 다 나버리면 너무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 빨리 삭감을 가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삭감을 가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요 왼쪽에서 백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 세력에서 끝까지 나와 있는 돌이 요 돌이죠. 오른쪽에서 백 세력은 이 돌이에요. 최전방까지 나가 있는 돌들. 이 돌들을 이렇게 일직선을 긋습니다. 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이 조금 비틀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선에 맞춰서 보통 중간 정도, 여기에서 중간은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근방에서 여기나 여기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백에게 공격을 당해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한다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위험한 것 같다 하면은 조금 한 칸 덜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한 칸 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지켰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지켰을 때보다 덜 들어가서 지키면 이게 그냥 한 집 손해가 아니라 이렇게 한 줄 차이가 나거든요. 한 줄이 차이가 나면 보통 10집이에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칸이죠. 그러니까 9집 정도 손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삭감을 가게 되는 건데요. 실전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한 칸 더 들어갑니다. 자, 백이 이제 굿즈아웃은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근데 만약 이렇게 씌운다 하더라도 조금 더 들어가면서 부실 수 있다. 그리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우변 쪽 이런 데도 선수, 이런 것도 요 위쪽도 다 선수. 이런 공간들이 다 선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진서 구단의 판단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굿즈아웃도 이거를 하기가 겁이 났어요. 왜냐면 결국 어깨 짚기라면 하나 밀고 이제 보통 받아주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지는 기본 행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눌러 막아가면서 일단 요 사이 벌써 한 집 모양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한 집 모양 만들어지고 나면 이 왼쪽 공간이나 오른쪽 공간에서 한 집을 조금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6번으로 꼭 이렇게 꼬부리지 않고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6번으로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아까처럼 활용하고 나간다든지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굿즈아웃 여기서 살짝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지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제 중앙으로 도망을 가고요. 자, 여기서 백이 상변 벌림까지 초반 포석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초반 포석이 마무리가 된 이 시점에서 형세는요. 흙이 한 0.5집에서 한 집 정도 유리한 수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유리한 건 아닌데 미세한 바둑이지만 어쨌든 흙이 살짝 기분 좋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백이 또 어깨를 짚으면서 저 상중앙 쪽 흙 모양을 견제를 하는데요. 흙이 여기서 응수를 하지 않고 왼쪽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한번 눌러놓고요. 붙여서 막아가고요. 자, 여기는 이제 실전은 손을 뺐는데요. 젖히면 이렇게 뻗어주고 뭐 어차피 못 들어가요. 이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갈 수가 있겠죠. 보통 그냥 이렇게 한 칸으로 받아주는 게 평범한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면서 집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굿즈아웃 한 집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바짝 붙여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공간을 우변 쪽에서 모자를 씌워가면서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이 제대로 점수를 따기 시작해요. 자, 여길 들어왔는데요. 실전은 어딜 뒀냐면 이렇게 왔어요. 자, 보세요. 보통 이런 거 왔을 때 백이 많이 두는 게 이 우변 쪽 어깨 짚기를 했는데 흙이 손을 뺐잖아요. 그 이런 걸 막는다던가 이런 걸 밀어간다던가 하면서 이 받아주면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흙을 이용을 하고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전은 이쪽을 안 뒀어요. 굿자오가. 왜냐면 흙이 그냥 버릴 수 있거든요. 자, 끊어서 먹죠. 한 점은 먹었는데요. 흙이 계속해서 중앙 쪽을 눌러갑니다. 자, 이렇게 요 위쪽은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막혀 있었는데 이 자리가 막힌다? 그 요 가운데가 흙집이 될 가능성이 이제 90% 이상 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백이 한 점을 먹어서 만든 집보다 이 중앙 쪽에 생기는 흙집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렇게는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굿자오, 이거 안 된다. 같이 부시자 해서 들어가고요. 받아주니까 타고 들어갑니다. 자, 흙도 이런 건 백이 안 받았기 때문에 밀고 나가겠죠. 자, 이때 한 번 더 나가고요. 뛰어나가니까 계속해서 중앙 쪽 흙 모양 부시러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걸 갖다 붙인 수가 좋았고요. 젖힐 때 이어주면서 백의 약점을 노리는데요. 한번 이어줍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 아주 멋진 정말 재밌는 수를 둬요. 뭐냐면 이렇게 두 점 머리를 치봤습니다. 자, 이걸 치받아 갖고 드는 거 뭘까요? 보통 이렇게 막히면은 이거 괜히 손해잖아요. 원래라면 차라리 반대쪽으로 젖혀갖고 뭐 호구든 나릴자든 이쪽 방향에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받으면 이거 못 젖히죠. 그쵸? 오히려 나중에 두 점 머리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백에게 당했을 때 선수로 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집으로 손해가 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대악수예요.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백이 막지를 못했어요. 왜? 자, 보시면은 제 오른쪽에서 흙이 여기를 붙였잖아요. 붙이고 있는 순간 뭐가 생겼냐면 이걸 찔러서 끊어가는 백의 약점이 생겼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끊은 다음에 이 흙 한 점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흙은 뻗어서 둘 수가 있고 입구자로 둘 수가 있어요. 입구자로 두면 안전하게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앙의 백돌이 끊어졌죠. 그런데요, 자, 보시면 이거 뻗었을 때 이 오른쪽을 흙이 지키잖아요. 이걸 지키면 단수를 치고 끼우는 수가 겁나게 멋진 맥점으로 만들어져요. 뭐야 이거? 양단수? 양단수인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늘어주고요. 따낼 때 톡 끊어버리면 이 흙이 갇힙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 장문. 자, 이렇게 해갖고 요게 지금 흙이 이 백을 잡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죠? 이 지금 흙이 수가 별로 없어요. 자, 이거 안 되고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로 단수 치고 단수 치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밀어 놓으면 더 좋고요. 치고 땁니다. 근데 패인데요. 패감 요 패를 해서 백이 있는 순간 요 세 점이 잡히면서 요게 걸리잖아요. 그쵸? 이게 패싸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이 너무 위험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것도 세 점이 잡히죠. 큰일 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6번 자리 뻗었을 때 이걸 둘 수가 없고 이쪽 중앙 쪽 어딘가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이 만약에 6번으로 뻗지 않고 단수를 치고 바로 끼운다면 이거 양단 치고 딸 때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나가고 이렇게도 나가고. 이거 뻗는 게 이제는 선수가 안 되죠. 그죠? 이 왼쪽을 더 버리니까. 그래서 백이 6번으로 단수를 쳐갖고 막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수를 먼저 늘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흙이 결국은 중앙 쪽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지키는 건 또 나중에 백이 여길 들여다보고 이 아래쪽 뚫리는 약점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 선수 활용하고요. 요거 나가 끊자 하는 것들 선수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 칸씩 뛰면은 생각보다 요 공간 벌써 한 집 정도는 만들어졌고 요런 데가 약간 왼쪽 공간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요게 뭐 나가 끊기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젖히거나 막 하면서 집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왼쪽도 막 붙이고 막 막을 때 호구 치고 하면서 집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베개 형태가 생각보다 탄력이 있다. 물론 흑이 잡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흑의 입장에서도 이걸 만약에 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흑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공배 둬가지고 백이 지금 이 흑집에서 8번, 10번 자리를 둬서 다 부시고 살아버리면 이게 역전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5번으로 지금처럼 두기가 좀 겁이 난 거죠. 자, 그럼 결국 흑이 5번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뻗어서 둬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똑같이 만약 이렇게 뻗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급소자리를 가면서 연결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게 아까랑은 좀 다르게 급소자리들을 먼저 때려놨기 때문에 백이 이런 걸 두고 집 모양을 만들자고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저 위에 있는 백을 공격할 때 5번 자리로 뻗을 수만 있다면 더 좋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생겨요. 자, 붙여서 그냥 무식하게 끊어버립니다. 치고 나가면은요 막아가고요. 치면 나가고요. 당장 뭐가 안 되죠. 그쵸? 이렇게 쳐도 당장 뭐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쪽을 나가야 되는데 백이 계속해서 장문 씌웠을 때 이 흑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생긴 거예요. 즉 흑의 입장에서는 이 1번을 나가서 끊어가는 약점은 있는데 끊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생각보다 백이 살아갈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뻗어가지고 좀 더 강하게 공격을 하면 좋겠는데 이걸 당장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 왼쪽을 먼저 치봤습니다. 뭐예요? 이거 당연히 받아야죠. 그럼 이제는 찔러서 끊고 나가는 수가 된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붙여서 끊었어요. 자, 나가고 장문이 됐죠? 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백이 틀어 막아야 돼요. 자, 근데 1, 2번 아까 없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수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요 수가 납니다.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지금 축이 걸리고 있어요. 그죠? 이게 걸려버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백이 안 맞고 뻗는 거는요 지금 여기 찌르고 단수 치고 이렇게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치받은 수가 겁나게 좋은 수였어요. 결국 백이요 여기를 받지 못하고 손을 뺄 수밖에 없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활용을 해요. 자, 사실 여기서 아예 손 빼고 이 중앙 쪽을 갖다 지키는 거는 이 하변이 다 터져버리니까 사실상 바둑이 끝나죠. 이렇게는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구찌아우가 이걸 활용을 하고요. 이거를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자 했는데 수습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이 부서졌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장면에서 AI가 추천해주는 수는 여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치받아 갖고 활용하고 막아라. 이거 뚫리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일단은 살아 나오고 요 중앙 쪽 아래쪽에 백집이 좀 부서지더라도 이렇게 버티는 게 최선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흑이 한 집 반에서 두 집 반 정도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둬야 끝까지 조금 더 그 정비를 하면서 나중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자, 버티려면 이렇게 버텼어야 됩니다. 자, 근데 구찌아우가 붙였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니까 틀어 맞고요. 이때 끊지를 못하고 결국은 후퇴를 해요. 자, 왜냐면은 끊으면 어차피 이어요. 그 다음에 백이 막 이런 데를 갖다가 더 갖고 여기 아래쪽에 뚫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단수 치고 막아가면은 이 백이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한 칸 뛰는 게 원래 일반적인 행마인데 이 쌍립자리 급수로 바로 잡혀버리죠. 자, 그러니까 7번도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밀고 뻗고 한 다음에 흑이 약점 딱 지키면 이 오른쪽에도 백의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건드렸는데 구찌아우가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합니다. 자, 신진서 구단 하나 젖혀놓고요. 자, 그리고 찝어가면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찝어가지고 이 중앙 쪽에 흙이 엄청 단단해졌죠. 괜히 백이 이거 두 점 나중에 잡히는 것들까지 생겼기 때문에 중앙의 약점은 지켰지만 결국은 실리로 백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 아래쪽도 원래라면 이렇게 꽉꽉 막았어야 되는 곳인데 여기를 후퇴하고 이렇게 후퇴를 했으니까 실리로 손해본 게 맞죠. 자, 결국
이 장면에서 흑이 거의 한 5집가량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이게 이 후반부까지 쭉 이어집니다. 흑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바둑이. 자, 여기서 이걸 갖다 붙이고요. 뻗을 때 계속해서 중앙 쪽 한 칸 뛰고, 자, 상변 쪽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단수 칠 때 이것도 못 이어요. 왼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어주고요. 흑이 약점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한 칸. 요 장면에서 거의 한 5집 반, 요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집에서 6집 정도 흑이 앞서 나가는 바둑. 자, 그리고 이제 흑이 왼쪽을 지키는데요. 이 왼쪽 공간도 여기 젖히면은 이거 흑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흑이 죽죠. 근데 여기는요, 흑이 끊는 게 아니라 이걸 막아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늘어서 백이 이 왼쪽 공간 좌변 부시는 걸 지켜줄 건데요. 뻗으면 귀에서 살고 이거 하나 끊어 먹으면 그때 넘어가니까 귀 쪽의 집은 좀 부서지는데 4번 자리에 둬서 이만큼의 공간을 이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손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백이 안 뒀고요. 자, 실전은 자, 저 중앙 쪽을 들어갑니다. 자, 이때 신진서 구단 그래도 여기 하나 지켜놓는 게 집으로 생각보다 크다 하면서 지켜줬어요. 자, 그 다음에 백이 들어오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실수를 해요. 여기서 완전히 역전이 되거든요. 뭐냐면 지금 실전 진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한 칸 뛰어서 도망을 가고요. 백이 눌러 막아요. 자, 흑이 차단을 하니까 계속 눌러 막아요. 자, 흑이 여기 나가 끊기는 약점이 생기죠. 그 다음에 건너 붙여갖고 이게 끊어집니다. 요 가운데 5점이 갑자기 잡히는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잡혀버리면 너무 크잖아요. 딱 봐도 역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잘못 뒀냐면요. 이거 들어오기 전에 사실 왼쪽 요 좌하게 쭉 두지 말고 그냥 여기에 두거나 이런 데 두거나 했으면은 흑이 좋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여길 뒀어도 돼요. 대신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 백이 살아가면서 흑이 여기 나가 끊기는 약점 지켰고 그 다음에 판이 났죠. 이게 신진서 구단의 실수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거 5점만 확실하게 연결했으면 그러면 역시 바둑이 흑이 좋다는 겁니다. 자, 백이 끊어도 밀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쵸? 백이 한 건 결국은 공배거든요. 그 흑이 선수 잡아서 다시 또 큰 자를 찾아가면 흑이 좋은 바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는 그냥 이렇게 막아서 끊어갈 수도 있고요. 뻗어도 갖다 붙여가지고 이 수상전이 백이 안 되거든요. 두수 대 세수. 자, 요것도 가능하고 6번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것도 젖히고 막아가면서 끊으면 돌려칠 수 있죠. 회돌이 형태로. 그러니까 3번으로 이렇게 막아서 끊던지 아니면 그냥 쉽게 밭전자 나가서 그 다음에 해결을 하던지 이 둘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연결만 했다면 흑이 좋은 바둑. 자, 그런데 실전 진행은 여기서 한 칸 뛰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끼우고요. 찌르고 자, 끊습니다. 그 다음에 단수 요거 단수 먼저 하나 치고요. 여기서 이거 살아가봤자 오른쪽에 저게 백이 2점을 잡으면서 살아가 버리면 이것도 손해가 커요. 그러니까 흑이 끝까지 버팁니다. 자, 끊고요. 따낼 때 막습니다. 자, 단수에서 따내고 단수 패가 된 거죠. 이게 지금 패가 됐어요. 자, 이게 이해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패를 할 거면 흑이 여기나 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패싸움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패는 흑이 이제 뭔가 패감 쓰고 땄어요. 그랬을 때 백이 어딘가 패감을 써도 못 있습니다. 왜? 이 9번이 자충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7번으로 결국은 또 오른쪽부터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7번으로 그쵸. 오른쪽에는 여기를 쳐갖고 다시 한번 패가 되는 거. 즉 이거는 한 수 늘어진 패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이걸 못 둡니다. 공배를 더 가지고 백이 어딘가 둔 다음에 다시 한번 패가 만들어지는 한 수 늘어진 패니까. 결국 실전은 이 오른쪽부터 여기를 갖다 이어가면서 여기를 젖혀가지고 수를 메어가는 패를 해요. 자, 결국 이 패인데
어쨌든 한 수 늘어진 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둑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거의 한 7, 8집 정도, 거의 100이 이기는 게 기정사실화 된 거니까 7, 8집 정도 앞서 나가는 걸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자, 패색이 짙어졌죠. 자, 근데 이 바둑을 신지서 구단이 다시 역전을 하죠.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백이 단수 쳤을 때 흑이 활용하고요. 자, 이어서 패를 들어갑니다. 아직 이거는, 이 패는요, 어차피 백이 딴 데 둬도 못 이어요. 그래서 계속 한 수 늘어진 패예요. 그래서 패를 하면은 이 오른쪽을 젖혀갖고 수를 메어가는 패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흑이 힘들어요. 자, 이때 따내는 거 패감 쓰고요. 자, 백이 왼쪽 이어서 패감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찌르고 따내고 여기서 이걸 찔렀는데요. 자, 이걸 찌르고 그 다음에 땄어요. 근데 이거를 찌르지 말고요. 그냥 백이 이렇게 있거나 따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패를 우상기 쪽에서 이제 흑이 백을 잡자고 하는 패감들이 있잖아요. 이 패를 해소를 해 놓고 이거를 계속 패를 해 나갔다면 이랬다면 백이 좋습니다. 흑이 패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 실전 진행 이걸 찔러 놓고요. 땄어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 왔다 하면서 끊어가지고 바로 우상기 쪽으로 패를 전환을 합니다. 어차피 가운데 패 지금 한 수 늘어진 패라 이기기 어렵잖아요. 이걸 쳐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패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만약에 백이 여기를 찌르지 않았다면은, 찌르지 않고 만약에 다른 패감을 써가지고 따냈다면, 아니면 이렇게 이었다면, 만약에 이게 안 찔러져 있었다면은요, 그래갖고 이렇게 됐다면 똑같이 실전 진행처럼 했을 때 뭔가 흑이 어딘가 패감을 중요한 거 하나 쓰겠죠. 실전은 요거 썼거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패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요 왼쪽 공간들 그래도 요쪽 같은 거를 찔러가면서 뭔가 패감들을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먼저 다 해놓고서 하는 바람에 야, 이거를 2패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자, 그리고 이걸 들어가고 맞고 땄는데 패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왼쪽 좌하기 쪽을 끊었어요. 근데 이 바꿔치기, 이 패의 결과가 백이 손해였거든요. 딱 봐도 왼쪽은 어차피 여기가 이게 지금 여기를 끊어가는 게 또 남아 있었어요. 지금 흙집이 많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이죠. 자, 근데 우상기 쪽은요, 백이 생각보다 집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 사라져 버린 거고요. 그리고 잡힌 돌의 개수도 우상기 쪽에 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가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자, 그리고 흑이 왼쪽을 지키고 백이 이은 이 시점에서 흑이 바둑이 역전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이 왼쪽 좌변 쪽을 지킨 장면에서 흑이 반집에서 한 집 정도 요 정도 유리했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이어가지고 백이 패를 해소를 하는 순간 이 아래쪽 비막 끝내기를 들어가거든요. 이 비막 끝내기 들어가고 가운데 백 4점을 잡습니다. 결국 실전은 이렇게 되면서 차이가 한 5집 반 정도를 흑이 앞서 나가요. 갑자기 그렇게 차이가 나나? 이거예요. 자, 여기는요, 한 수 늘어진 패였기 때문에 백이 무조건 이걸 뻗어서 버티던지 아래쪽을 막아서 버티던지 이렇게 해갖고 이 패싸움을 버티면서 백이 이 패를 이기는 길로 갔다면 그랬다면 그래도 흑이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미세한 바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찌아오가 여기서 패를 해소를 하는 바람에 바둑이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자, 실전 진행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끝내기 수순이 들어가는데요. 저치고는요, 큰 자리 계속해서 찾아가요. 근데 이때, 형세가 계속해서 5집 반 정도. 그리고 이후에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자, 실전 진행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저치고, 단수치고, 자, 그냥 끝내기죠. 이제 단순한 끝내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끝내기를 쭉쭉쭉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끝내기 결과. 자, 마지막 요 자리까지. 이 수순이 249수입니다. 249수에 구짜오가 둘을 거둬요. 흑의 5집 반 정도. 거의 계속 유리한 상태고, 이제 바둑이 지금 다 끝났거든요. 더 봤자 한 집 정도 끝내기밖에 없어요. 자, 결국 흑의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된 바둑. 자, 이렇게 됐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이 바둑의 승리로 대회 6연승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25회 농심 신라면배는 한국이 우승을 했고요. 농심배 개인 16연승 중으로 역대 최강의 대장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19년 전에 이창호 구단이 상하이에서 보여줬던 그 감동, 신진서 구단이 새로운 시대에 다시 써냈죠. 이 순간 신진서 구단은 명실상부한 농심배의 사나이 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강의 이름을 다시 한번 증명한 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